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제 소개를 하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세상담센터 인터넷 3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임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세목은 이제 양도세하고 상속증여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강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가장 중요한 게 양도의 정의를 잘 하시면 되거든요. 양도의 정의. 저는 항상 상담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상담하다가 막히면 양도의 정의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다 보면 뭐 100% 다 해결되는 건 아닌데 상당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첫 번째 시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단은 양도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의 정의에서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양도의 정의에 처음 중요한 게 뭐냐면 등기등록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등기등록하고 전혀 관계없이 등기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례가 이렇습니다. 갑이 을에게 임야를 양도합니다. 임야를 양도하고 을은 매수한 임야를 병에게 양도를 합니다. 시간차는 있겠죠. 이때 취득을 해서 병한테 양도를 하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을 입장에서 보면 돼요. 을 입장에서. 자, 그 갑한테 을이 임야를 사오면서 이제 지급도 다 됐으니까 취득을 했거든요. 취득을 했는데 을이 등기를 안 하고 병한테 양도를 해요. 그러면 이때에도 양도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때는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그 부동산 등기법에 보면 이제 양도자하고 양수자가 공동으로 등기할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관행상 매수자가 보통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하는데 매수자가 이제 조세 피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등기를 안 하고 양도를 하면 그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법대로 등기를 하면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않고 등기를 안 하고 불법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과세를 안 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지금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미등기가 되면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불이익이. 미등기 됐을 때 불이익이 있는데요. 미등기 양도로 하면은 비과세하고 감면이 전혀 안 됩니다. 이 경우 이제 을이 혹시나 이제 비과세, 지금 임야를 팔아서 그렇지 이제 1세대 1주택이라든가 아니면 8년 장용 요건을 갖췄어요. 그러더라도 미등기를 하고 양도를 하면 비과세하고 감면을 배제가 되는 겁니다. 비과세 감면. 두 번째로는 과세가 되니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장기보유, 양도소득세를 이제 비과세하고 감면이 안 되니까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될 거거든요. 그거 과세했을 때 장기보유 공제, 그러니까 오랫동안 3년 이상 보유해가지고 양도하는 경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매년 1인당 250만 원씩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해주지를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배제도 안 해주는데 나중에 과세표준이 나오면 과세표준의 70%를 곱합니다. 70%를 곱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뭐 나중에 세금 피하려다가 더 크게 맞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등기를 하고 하는 경우에 이제 비과세도 받고 감면도 받고 장기보유, 과세가 됐을 때 장기보유 다 받는데 미등기 양도 같은 경우에 이런 불이익이 있으니까 절대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더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상담센터에 있다가 좀 상담이 많이 들어온 게 축사 관련해 가지고 상담이 들어요. 축사가 미등기 양도에 해당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제가 있어 보니까 간혹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축사는 보통 이제 건물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축사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축사는 말 그대로 가축을 사육하는 곳인데요. 이제 뭐냐면은 건축물 대장상에는 보통의 경우는 올라갑니다. 우리 건축법에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는데 과연 이게 등기할 수 있는 자산인지 아닌지가 중요할 겁니다. 근데 축사 같은 경우는 등기 대상 자산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이유가 이제 건축물을 보면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붕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은 뭐냐면 지붕하고 벽이 있든가 아니면 지붕하고 기둥이 있든가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지만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축사를 보면 집에서 키우는 축사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시골 가보면 소를 사육하기 위해서 개방형 축사를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벽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벽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벽이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뭐냐면은 등기를 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등기할 수 없는 자산인데 이제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미등기 자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 가보면 이제 축산 농가를 이제 지원하고 그런 측면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도록 그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축산 농가를 재산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때 이제 지붕이 이제 견고하게 고정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벽도 또한 견고하게 고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 중에서는 소를 사육해야 됩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 건축물 대장상에 축사로 등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축사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일정 요건을 초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등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이제 미등기 자산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미등기 양도자산이라는 게 이제 대법원에서 판례 나온 거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기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 당시에 등기 이행 절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미등기 자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등기가 이행이 된다고 그러면 미등기 자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 그러니까 다른 축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 대장상은 등재는 되지만 등기는 관련법에 따라서 등기는 할 수 없는 자산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런 일정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등기를 안 했다 그러면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이 돼서 아까와 같은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소를 사육하고 있는데 돼지를 사육하고 있어요. 돼지. 그러면은 이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이제 축사로 등재가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안 된 경우도 그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면 연면적이 뭐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다.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등기를 할 수 없는 자산에 해당이 때문에 되기 때문에 미등기 양도자산에서는 제외되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못했다. 그럴 때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축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2교시 때 아마 프린트물 나눠드리면 거기에 제가 기재를 해놨으니까요. 그걸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 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실무에서 나가서도 그러고 이제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갑이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이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지금 채무가 많아가지고 금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금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으니까 중개사, 공인중개사가 거의 중개해 주시는 분이 이제 일단 이 아파트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이 뭐냐면 이분은 금매다 보니까 금액을 좀 싸게 사올 수가 있고 이분은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양도를 지금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이제 거래한 걸로 지금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 가운데에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잔금을 다 치러주잖아요. 치러주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실제로는 이렇게 파는 거죠. 이렇게 갑이 공인중개사한테 팔고 을한테 팔았는데 갑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팔고 싶은데 그걸 팔 수가 없으니까 공인중개사한테 일단 팔고 공인중개사가 을한테 이렇게 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양도세 신고 들어올 때는 갑이 을한테 신고 들어온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양도나 취득 시기는 뭐냐면 우리 양도세는 잔금 청산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잔금을 다 치러가지고 물건을 넘겨왔기 때문에 지금 취득을 해가지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본인은 쑥 빠져버리고 갑에서 을로 이렇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했다. 이 경우에도 지금 미등기 양도자산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양도의 정의에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도의 정의가 뭐든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 개념만 정확히 아시면 나머지들은 양도세 해결하는데 큰 무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의 정의에 대해서는 꼭 자세히 좀 알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등기 등록 첫 번째 특징이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위로 해가지고 양도가 발생이 되냐.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등으로 인해서. 근데 이것도 하나하나씩 뜻을 알아요. 뜻을. 뭐냐면 매도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도의 개념이 뭔 개념이냐면 한 사람, 일방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사자 일방. 갑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넘기는 거예요. 재산권. 자산의 재산권을 넘기는 거고 을 입장에서는 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현금.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산의 소유권을 넘기는 거고 한 사람은 현금을 넘겼을 때 그때 매도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민법상.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매라는 표현인데 매매 자체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에도 봐도 갑이 당사자 일방, 갑이 재산권, 아파트를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주고 을은 반드시 뭘로 해야 되냐면 현금을 줬을 때 그때 매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이때는 양도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도. 두 번째 개념이 교환이 나옵니다. 교환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교체해가지고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뭘로 바꾸냐? 그게 중요한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민법에서 말하는 이제 교환이라는 거 뭐냐면 교체해가지고 바꾼다는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을 서로 이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전이 여기서는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환에서는. 갑이 을한테 농지를 넘겼어요. 농지.
그러면 을은 뭐냐면 대가를 원래 현금으로 치러야 되는데 돈이 현금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이때는 이제 교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로 유상으로 이제 대가가 치러졌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무상으로 넘어온 게 아니고 이걸 팔아가지고 넘기는 거나 아니면 그대로 넘기는 거나 을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에 상당하는 재산권의 소유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대가성으로 있는 거로 봐서 이때도 양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교환의 개념입니다. 이 경우도 한번 보면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도 양도의 대상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현금 출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현금 출자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가 이제 법인에 출자를 할 때는 현금으로 출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정하게 이제 제한은 있지만 현물 출자도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금 출자한 것보다 현물 출자한 게 낫다 그래서 법인에 이제 현물로 출자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법인에서는 주식을 발행을 할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갑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출자를 하는 대신에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양도의 개념에 부합하는 거고 이때도 갑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이제 대물변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대물변제는 뭐냐? 대신해서 물건으로 갚는 거예요. 대신해서 물건으로 갚는 거. 대신해서 물건으로 갚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이제 이 사례는 뭐냐면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건데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을로부터 돈을 빌려옵니다. 갑이. 그러면 이때 이제 뭐 1억을 빌렸다. 그러면 이쪽이 채무자가 되고 이쪽이 채권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채무자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갑이 돈이 없어요. 근데 자기한테 다행히 임야 하나가 있는데 채권자가 자꾸 독촉을 하니까 이제 임야라도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이제 임야를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매매 형태하고 교환 형태하고 범인에 대한 현물 출자 형태하고 대물 변제 형태는 지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임야로 갚아버리니까 갚은 다음에 이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갑은 이제 채무가 줄어든 거죠. 채무가 줄어들었다는 건 뭐냐면 돈이 늘어난 거하고 채무가 낮아진 거하고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상양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 입장에서 이때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갑이 넘겼잖아요. 임야를 넘겼으니까 갑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을이 이제 양수자가 될 겁니다. 이제 채무는 이제 받았지만 자산 흘러가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증여하고 양도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선이 뭐냐면 부담부 증여했으니까 그는 증여계약을 체결해야 돼.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를 일부 이전하는 게 부담부 증여고 이거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이제 채권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다가 그 다음에 대금을 물건으로 결제했다 뿐이지 부담부 증여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 예.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이 그 자산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이게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면 양도소득세 과세예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과세예상. 이 자산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것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 다른 자산은 아까 뭐 교환이 되든지 매매가 되든지 대물변제가 되든지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도의 정의 저쪽 보시면은 양도의 정의가 이제 쭉 내려가면서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 자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글자는 세 글자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하고는 다른 세금은 과세가 될 수가 있는데 양도소득으로는 과세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토지 건물은 이제 대부분 우리가 많이 양도소득 과세 대상으로 많이 과세 대상으로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큰 개념이고요. 이 하위 개념에 가다 보면 첫 번째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제 더 큰 개념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 내용도 준비를 했던 내용인데, 그 분양권은 당연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걸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은 다 완성이 돼 있습니다. 아파트 완성이 돼 있어 가지고 아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내가 이제 매매 계약을 딱 해요. 그래 중도금까지 들어간 거예요. 중도금까지. 그 상태에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인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그 상태에서 팔아요. 그러면 이제 잔금 청산을 안 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취득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도래가 안 된 거예요. 도래가.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가 안 된 상태에서 양도를 하면은 그게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어지지 않는 일반 분양 아파트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완성된 아파트도 잔금을 치르지 않고 양도를 했다. 그러면 내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양도를 했기 때문에, 그때도 그 자산의 종류는 뭐냐면 토지 건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그 청약 통장 같은 거 그런 거 양도하더라도 실제로 통장을 양도한 게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겁니다. 또 이제 조합원 입주권도 마찬가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하고 출자 지분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상장 주식. 그 비상장 주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상장 개념하고 상속증여세법에서 상장의 개념은 조금 틀립니다. 그 양도에서 상장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 그다음 코넥스까지 해서 상장으로 보는 겁니다. 상장으로 보는 거고, 그 외의 주식, 옛날에 프리보드 주식이라든가 지금은 KOTC로 바뀌었죠. 그 주식이라든가 이제 상장되지 않는 주식들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할 때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장 주식이 있는데요. 상장 주식은 다 과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유가증권 활성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 과세되는 건 아니고, 상장 주식은 두 가지가 과세가 됩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장외거래. 상장 주식은 두 개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가 양도를 했다. 우리 상장된 거기에서 이제 소액주주들이 양도를 한 것들은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외에서 거래를 했다. 이때는 대주주와 관계없이 상장 주식이라 하더라도 과세가 무조건 되는 겁니다. 이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3교시 때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2교시 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타 자산은 이제 뭐가 있냐면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그 다음에 특정 주식,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 그 다음에 이제 헬스 이용권 같이 특정 시설물 이용권을 말하는 특정 시설물 이용권,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네 번째 특징으로는 유상의 개념이 있습니다. 유상으로 양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유상이라는 이야기는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보면, 우리가 자산을 넘기면서 대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친한 사이가 아닌 타인,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 간의 관계에서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는 이제 유상으로 양도가 되기 때문에 타인과의 거래에 대해서 유상이전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게 상속하고 증여가 있습니다. 상속은 뭐냐면 사망,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상속 개시란 말이 사망이란 이야기입니다. 상속 개시로 인해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상속에 해당이 되고요. 증여는 뭐냐면 생전에 증여자가 주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받는 사람, 수증자는 받겠다는 의사표현, 승낙을 해가지고 쌍방 간의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증여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두 개 다 이제 가족끼리죠, 가족끼리. 이제 가족끼리 지금 보통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지금 무상으로 이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유상은 쌍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쌍방. 내가 재산을 넘겼으니까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받는 개념이고, 그 다음 무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일방적입니다, 일방. 주기만 하는 거예요, 주기만. 이 오는 게 없으니까 대가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의 개념은 유상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 다섯 번째로는 양도의 특성이 사실상이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뭐냐면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갑이 명의 신탁자고 을이 명의 수탁자입니다. 명의 신탁자는 무슨 이야기냐면 갑의 명의를 믿고 맡기는 사람을 명의 신탁자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부탁받는 사람이 명의 수탁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갑 아파트가 있는데 갑이 이제 채무가 많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은 경매가 붙여진다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갑 입장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제 소유권을 넘기고 싶은 그 의사가 있을 거예요. 이제 갑이 이제 아파트를 하나 소유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갖다가 을로 이전합니다. 명의 이전. 근데 아파트에 대한 대가는 전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양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뭐냐면 형식적인 소유권이 넘어갔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넘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만약에 갑이 을한테 갑 명의의 부동산을 넘겼어요. 이래도 실질적으로는 자기 둘 간에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갑소유. 명의만 넘어온 겁니다, 명의만 넘어온 거고, 실질적인 소유는 갑소유이기 때문에 이때는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상 넘어간 거 아니기 때문에 명의 신탁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소유권은 넘어갔는데 안 넘어갔으니까 이때는 명의 아니고, 이렇게 이제 좀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사례에서 이제 연장되는 사례입니다. 연장되는 사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갑이 윗사례하고 똑같습니다. 갑이 을에게 명의 신탁을 했습니다. 근데 명의 신탁을 하면서 아파트를 명의 신탁했는데 아파트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않고 이제 명의 신탁이 고마워서 이제 주고받고 하는 어떤 돈은 있을지언정 아파트에 대한 대가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명의 신탁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양도를 했어요. 을이 병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보냐면 이때는 양도가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소유권이 안 넘어갔으니까 여기는 양도가 아니고 을이 병한테 넘어갔을 때는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이제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그 이야기죠. 납세 의무자가. 명의 신탁은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을은 아니에요. 이제 대법원 판례 가보면 이제 그 시기, 돈을 이제 나중에 줬냐, 신탁자에 나중에 줬냐 아니면은 빨리 줬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명의 신탁한 것은 말 그대로 형식상의 이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을이 병한테 양도를 하면 이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갑거기 때문에 돈 자체가 지금 갑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양도에 해당이 되면서 납세 의무자는 이때는 갑이 되는 겁니다. 갑이. 이때 양도는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인 소유자가 이때가 양도가 아니니까 실질적인 소유자가 지금 이 상태에도 지금 갑이라는 얘기예요. 갑이 병한테 양도한 거에 해당돼서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또 하나 이제 미등기하고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게 뭐냐면, 이때의 미등기 양도자산일까요? 을 명의로 지금 갑이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고, 갑 명의로 넘어간 게 아니고, 갑에서 을로 넘어갔다가 을에서 병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갑이 양도한 걸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을에서 넘어갔거든요. 이때도 이제 미등기 양도자산은 해당이 안 됩니다. 등기는 됐어요. 등기는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사람으로 등기가 됐다 뿐이지 등기는 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미등기 양도자산은 해당은 되질 않습니다. 그 마지막 특징으로는 이전이 돼야 됩니다. 이전. 이전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본인 명의로 있는 게 아니고 본인 명의가 타인한테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이전이 됐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매 같은 게 있거든요. 경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본인이 채무가 있어가지고 경매로 넘어가요. 넘어갔는데 그 재산을 내가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낙찰을 받는 경우예요. 본인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은행에,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을 못 갖고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돈이 없어서 경매에 붙여졌는데 자기가 낙찰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본인이 본인한테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전이 아니잖아요.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의 특징이 뭐냐면 이전이 돼야 돼. 본인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이 돼야지 양도지, 이전이 되지 않으면 양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또 다르겠죠. 본인이 채무가 있어서 은행에 채무가 있는데 경매에 붙여졌는데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낙찰을 받았어요. 배우자가. 근데 우리가 이제 혼동하는 게 뭐냐면 세대는 같지만 나하고 배우자는 타인입니다. 타인이에요. 타인. 그때는요 본인이 양도자가 되고 양수자는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배우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돈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전이 돼야 돼. 이전. 본인 명의에서 타인으로 이전됐을 때 그때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주식 양도한 건인데요.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시죠. A법인이 있습니다. A법인이 있는데 갑이 70%를 소유하고 있고 을이 3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총 주식이 100주인데 70%면 70주, 30주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갑이 A법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70주를 다 양도를 해요. 양도를 하고 똑같이 대금은 1억을 받았거든요. 1억을 받았을 때 이게 과연 양도에 해당되냐 안 되냐는 지금까지 이 양도의 정의를 쭉 거슬러 온 걸 종합해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알 수가 있는데 이때는 양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A법인의 취득 목적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A법인이 주식 70주를 취득하는 목적이 A법인에서 취득하는 목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소각 목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법인의 A법인의 이제 사실 주인은 누구냐면 주주입니다. 주주. A법인의 그 주인들은 누구냐면 주주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갑과 을인데 갑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를 주인 A법인의 이제 A법인하고 주주하고는 다르지만 성격은 다르지만 A법인의 주주인 갑 지분을 A법인에 팔아가지고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거래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왜냐하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주식이 이때는 뭐냐면 이때는 이제 배당소득,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됩니다. 의제배당.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이제 상법이 좀 완화가 돼가지고 요즘에는 자기 주식을 좀 취득할 수 있는 할 수가 있는 게 예전보다는 좀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A법인이 잠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깐 가지고 있어서 타인한테 나중에 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반 손익거래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자본거래는 이제 자기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손익거래는 남하고 타인 간의 거래인데, 일시보일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나중에 A법인이 뭐 병한테 판다든가 이런 형식을 취한다고 하면
이제 A법인이 아닌 을이 취득한 거나 똑같다, 실질적인 거 똑같다 그래서 이때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A법인의 입장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때 이때는 A법인이 그 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게 양도도 될 수 있고 배당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이쪽 측면에서 좀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그 이혼하고 관련된 양도소득세하고 또 떼어놓을 수 없는 게 이혼하고 관련된 부분도 양도하고 연관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때에도 이제 양도소득세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관련돼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혼이라는 것은 이제 혼인관계가 성립했다가 관계가 이제 맺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관계가 없어지는 개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도 양도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원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혼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협의해가지고 재산을 분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가 안 되면은 이제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해서 소유권이 나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양도에서는 두 가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가지 똑같은 개념인데 재산분할이 만약에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원칙적인 거는 예외적인 게 약간 있는데 원칙적인 게 뭐냐면 혼인 이후에 취득한 자산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 혼인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경제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서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게 이제 가사 노동이 됐든지 아니면 맞벌이 했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이게 공동의 노력으로 이 재산이 성립됐는데 명의만 간 명의로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것은 을 명의로 보는 게 맞다. 다른 재산은 또 다른 쪽으로 하고 그랬다고 하면 이때는 이제 공동의 노력으로 해서 형성된 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판결 내용 또는 협의 내용에 따라서 명의가 돌아가면 그때는 명의가 당초 취득 시기 당초에 소유권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취득 시기로 봐서 이제 그때 봐서 그때를 취득 시기로 보는 거고 이 재산이 분할되는 시점에서는 이전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전으로 보지를 않아서 이때도 지금 본인이 타인한테 이렇게 이전되는 개념 이쪽으로 보지 않고 재산 분할은 양도 시기가 소유권은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양도 시기는 도래하지 않는 거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재산 분할은 양도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유자료나 잔유 양육비 목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 이것은 우리 양도의 큰 개념, 유상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정신적 대가에 대한 대가로 소유권,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때는 대가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바뀌었다. 그때는 양도 시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 양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예.